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415페이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이 앞주에 물건 다 조사했죠? 근데 오늘 확인 설명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서는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할 거예요. 1, 2, 3, 4. 확인 설명서 1, 2, 3, 4. 우리가 저기 4월 달에는 1만 했잖아, 1만. 맞죠? 오늘은 이제 4개 다 비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두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으니까 가볍게 따라하시면 돼요. 415페이지 폈어요? 자, 확인 설명서 들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서는 몇 부를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일반 교부, 쌍방 교부입니다. 그럼 이제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1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그래, 토지. 좋았어요. 그렇죠.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총 몇 가지? 네 가지.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그럼 뭐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주거용. 이제 주거용만 해놓으면 80%는 끝나.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용. 자, 그러면 그 책을 보세요. 415페이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월 달에 했는데. 자, 거래했던 것만 단독, 공동, 매매, 임대 체크만 하라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법에서 배울 때 설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그럼 거기 근거 자료가 쭉 나와 있죠? 자,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쭉 나와 있죠? 제시했던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형도는 서식화 돼 있냐? 이거. 지형도는 서식화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거 없죠? 그래서 과거에 지형도가 서식화 돼 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 사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지형도는 서식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나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적으라 그랬죠? 자, 두 칸 확보하세요. 동그라미 1번. 안 적혀 주신 분만 적으면 돼.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죠?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러면 우리가 벽면 도배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요구했을 때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냐 안 했냐를 적게 되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자료 요구 및 뭘 기재한다? 불응 사실. 그죠? 불응했으면 그 불응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돼. 먼저 설명하고. 기억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자 1번에 보면 개공 기본 확인사항. 요즘 들어서 이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이것이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죠. 자, 기본 확인사항하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보수 관련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수는 딱 하나밖에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뭐가 더 많습니까? 기본. 그럼 세부 확인사항을 내어놓으면 되겠죠? 뒤에 9, 10, 11, 12가 바로 세부 확인사항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따로 문장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벽수 1 많이 공부했어, 안 했어? 그것도 같이 연결시켜서요. 공부하기 편하게. 그래서 11번입니까? 11번에 뭐요? 벽면 도배. 그래서 벽.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약간 뭐가 있어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있죠? 이거 수도, 전기, 가스죠? 예, 수. 그 다음에 12번에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벽수일 자료 요구사항으로 많이 공부했죠? 이게 다 세부 확인사항이야. 그죠? 그러면 수는 또 내 외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1이 무슨 조건이요? 환경 조건. 이건 다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벽면 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실제 권리 관계가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공식 권리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가 미공식 권리. 그러면 이제 여기다 추가해서 미공식 권리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벽수, 일, 미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한다? 벽수, 일, 미. 이게 세부 확인사항. 벽수, 일, 미는 뭐다? 세부 확인사항. 벽이 벽면 도배, 수가 수도, 전기, 가스, 일이 일조소음, 진동, 미가 미공식 원리. 이건 세부 확인사항.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본 확인사항이야. 봐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미공식 권리는 등급에 나오지 않는 권리죠? 네. 세부. 그럼 등급에 나온 권리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 맞죠? 네. 그럼 비선호 시설은 기본 확인사항. 감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벽수, 일미 외에는 다 기본 확인사항이야. 그래서 이제 벽수, 일미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벽수, 일미. 이건 세부.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벽수, 일미는 뭐다? 세부. 나머지는 뭐다? 기본. 흔들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거기 물건의 표시, 우리가 기본적상 조사할 때 물건의 표시, 토지는 뭘 확인해서 적는다 그랬어요? 토지, 대장, 등까지 적어야 돼. 왜?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토지, 대장, 등 적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외워야 돼. 소재지, 지목, 면적. 이것이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건축물, 대장, 등. 자, 그러면 뭐가 서식화되어 있는가? 외워야 되는데 공급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전용 면적이래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동그라미 쓰세요. 그 다음에 대지, 지분 서식화되어 있고 준공연도 되어 있고 용도 되어 있고 구조 되어 있죠. 그리고 방향 동그라미. 이 방향은 대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죠? 방향은 대장에 나오지 않아. 현장조사. 그래서 등 속에가 들어있어. 등. 그리고 입안 건축물 여부. 이것도 표시란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입안 건축물 여부. 자, 그래서 이제 표시란에 어떤 것이 서식화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한가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관계 우리가 조사했죠. 그러면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뭘로 확인해서 적는다? 그래, 등기부 기재사항 밑에다가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적어놔야 돼.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기본 확인사항, 미공식 권리는 현장조사고 세부 확인사항.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임대차는 생략 가능. 그럼 매매는 반드시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임대차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상한 있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상한 이렇게 묶어갖고 뭐라고 적어? 시군 조례가 정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뭐다? 시군 조례가 정한 상한을 적게 돼 있어요. 시군 조례. 뭐다? 시군 조례.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위아래로 묶어야 되겠죠? 그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안 적어주신 분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있죠. 지역지구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랄지, 투기지역이랄지, 그 밖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구제. 이건 뭘 확인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적으시고, 나머지 것들. 거기에 안 나온 것들은 뭘로 확인해?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까지 적어야 돼. 왜? 종합정보망 뒤져봐도 안 나오면 관련 법을 또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 다 뒤져서 적어야 돼.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적었어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 자, 개공이 직접 조사 적어 놓으시고, 그 입지조건이 뭔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여러모로 써먹습니다. 입지조건은 무조건 써먹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입지조건 적어볼게요. 입지조건은, 자, 첫 번째 뭐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한계했어요? 도대주교통. 어떻게 한다?
도대주교판. 집에 갈 때도 도대주교판. 학원 올 때도 도대주교판. 계단 내려갈 때도 도대주교판. 올라올 때도 도대주교판. 설거지 할 때도 도대주교판. 됐어요?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외우면 내가 이렇게 외워줘.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 관리냐, 자치 관리냐. 이것도 어떻게 조사해? 개공이 직접 조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개공이 직접 조사. 관리사무소에 가서 알아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있습니까? 네. 이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 이렇게 적었어요. 1km까지만 조사하면 돼. 개공이 직접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그랬죠? 네. 그 밑에 적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 자,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거래 예정 금액 등 밑에다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는다 이 뜻이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는다. 그 뜻인데 그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예정 금액, 공시, 공시. 그럼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두 가지만 묶으세요. 두 가지만 묶어서 임대차는 생략 가능입니다. 두 가지만 그래. 공시지가, 공시가격. 임대차는 생략 가능. 그럼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죠. 적었어요? 예, 그 다음에 조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세는 어떤 조세만 시드. 그 밑에다 적어. 임대차는 제외한다고. 임대차는 뭐다? 제외. 조세는 뭐 취득 관련 조세니까 임대차는 필요가 없죠. 이건 생략 가능이 아니라 아예 제외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서식화 됐어요? 세 가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가 서식화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세율을 적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율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세법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다 적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이렇게 적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자, 적었어요?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적어놨어요? 그럼 세율은 세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서 기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에서 그 9번 실제 권리관계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는 아까 공시된 권리라 그랬어요?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적어야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지. 이게 이제 실제 권리관계 적고. 등기비 안 나온 권리들이잖아요. 이건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를 적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 근데 그 옆에 미공시 물건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옆에. 그것도 화살표 긋고 뭐라고 적어?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렇게 적었어요.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건 미공시 물건의 권리. 미공시 물건의 권리. 됐어요? 예. 자, 미공시 물건 관리는 조각물하고 정원수 적어놨어요? 그럼 이건 뭘 확인해서 적어? 그 9번은? 자, 현장 가면 그 권리가 보여? 유치권이?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적어.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었어요. 의뢰인이 가르쳐준 사실을 확인해서 기재.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자, 그 다음에 그 내외부 시설물 상태 있습니까? 자,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자료 요구 사항이죠.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자료 요구라고 적으면 되고. 그러면 이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가 서식화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겠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의 시설물.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어요? 내부 시설물 상태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 이제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밖의 그 사항에는 뭘 적어? 그 밖의 시설물은? 자, 적어. 가정 자동화 시설을 기재. 가정 자동화 사실 설치 여부 기재. 가정 자동화 사실. 뭐 IT 시설 같은 거 말합니다.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기재.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벽면 도배는 두 가지가 서식어 돼 있죠. 자료 요구라고 적으시고, 자료 요구 이것도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적어. 자, 환경 조건 몇 가지가 서식어 돼 있어? 세 가지. 일조량, 소음, 진동 찾아서 동그라미 쳤어요. 세 가지 외워야 돼. 진동은 중간에 있죠. 일조, 소음, 진동. 이것도 자료 요구사항이죠. 자료 요구사항. 그래서 벽 수일은 자료 요구사항이면서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공식 권리 세부 확인서 하나 더 들어가. 됐죠? 그 다음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보수 실비 적게 돼 있는데 그 중개 보수 옆에 빈칸 있죠? 뭘 기준으로 한 보수요? 예정 금액 기준. 이렇게 적으세요. 거래 예정 금액 기준. 예정 금액 기준. 그리고 산출 내역은 뭘 적어?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계산 방법을 적는 거예요. 계산 방법.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사항 네 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요율을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의 출제가 돼서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는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나와 있죠. 미십니까? 또는입니까? 매도인 매수인은 또는요. 그 다음에 개공 소공은 및. 우리가 법에서 및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주거용 서식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DPA 샥 넘어갔어. 어떻게? 자, 비주거용 건축물 들어갑니다. 그럼 주거용 하면 비주거용 공부할 것도 없어. 자, 차이점만 짚으면 돼. 다 비슷해요. 그거 보니까 418페이지 봐보세요. 확인 설명 자료부터 시작해서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규제 다 비슷하죠? 입지 조건은 차이가 있죠. 자, 입지 조건 여기는 도대조 동그라미. 그리고 교판 X라고 적어봐요.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X. 자, 교판 X입니다. 비주거용 교판이 있어 없어? 주거용하고 비교해서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없잖아요. 도대주만 있어. 적었어요?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밑에 여백이 있습니까? 거기다 적어. 비선호시설 X. 자, 비선호시설 X라고 적었어요. 비선호시설은 주거용은 있고 비주거용은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비선호시설 X 적었어요? 자, 오른쪽에 쭉 내려봐요.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저 9번, 그 9번하고 10번 사이에 빈칸 있죠? 거기다 적어봐. 환경조건 X라고. 환경조건이 뭐요? 일조량, 소음, 진동. 그러면 아까 이건 주거용은 있었죠? 비주거용은 없다 이 말이야. 환경조건 X. 적었어요? 환경조건 X입니다. 됐죠? 환경조건은 주거용이만 있고 비주거용 없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벽면 도배인데 뭔만 있어요? 벽면만 있어. 자, 주거용은 벽면 도배 다 있겠죠? 근데 비주거용은 벽면만 있어. 보통 우리가 비주거용은 뭐 우리 학원 건물도 그렇지만 페인트 막 칠하고 도배 안 한 경우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배가 없는 벽면만 나와 있어. 도배 X라고 적었어요. 벽면 밑에다가. 적었어요? 자, 이게 차이요. 그러면 여기 안 적힌 거, 권리관계랄지, 미공식 권리랄지, 조세랄지, 보수랄지 다 있겠어, 없겠어? 나 여기 안 적힌 건 다 있어, 똑같아요. 이게 차이점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뭐 서명 날인. 자,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맞죠? 근데 그 개공 소공은 뭘로 바꿔야 돼? 밑으로 다 바꿔서요. 이것은 서식이 잘못된, 그러니까 책이 잘못된 거예요. 서식이 잘못된 거 아니라. 책이 잘못됐으니까. 밑으로 다 바꾸세요. 밑에 4개. 위에 2가지는 거래 당사자 또는이 맞고, 개공소고는 밑입니다. 자, TPA 넘어가 보세요. 비주거용 끝났어.
와, 쉽다. 금방 끝나죠? 그 내가 그랬잖아요. 주거용만 해놓으면 80%도 공부 끝난 거라고. 이건 나머지 비교만 하면 돼. 그럼 이제 그냥 두 문제 맞춰.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421페이지. 토지 보세요, 토지. 이 토지 서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건축물에 관련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그렇죠? 건축물 관련 사항은 없다 그러고 접근하면 되는데, 거기 뭐 확인 설명 자료 있고,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비슷하죠? 똑같죠? 건축물 관련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똑같고, 이용제한 거래 규제 똑같고, 아! 여기도 입지권이 문제네. 입지조건이 문제네. 여기는 뭐만 있어요? 도대, 동그라미, 그리고 주교판 X. 여기는 도대만 있죠? 주교판 X. 주교판 X. 도대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별표 쳐보세요. 비선호시설은 동그라미 치든지 별표 쳐봐요. 자, 비선호시설은 잘 봐봐. 이 비선호시설은 아까 주거용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비주거용은? 없었어요. 근데 토지는? 있어요. 있습니다. 아, 좋아. 이거 중요해요. 자,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 주거용하고 뭐다? 토지. 이렇게만 서식화되어 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6번 밑에 빈칸 있죠? 네. 거기다가 적어. 환경조건 X라고. 자, 환경조건은 주거용 아까 있었죠? 네. 비주거용 없었죠? 네. 토지도? 없어. 비선호시설하고 차이점이에요. 봐봐.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 있는데 환경조건은 오로지 주거용만 있어. 오로지 주거용만 있어요. 환경조건 먼스 X. 그 다음에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 내 외부 시설물 상태 X라고.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건물에만 있겠죠?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토지는 있겠어, 없겠어? 없고. 됐죠? 그래서 그래요.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적어. 벽면 도배 X. 벽면 도배 X. 봐. 토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다 받는다고 했죠? 벽면 도배 먼스 X. X 적어. 됐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하나 적어. 관리에 관한 사항 아까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 관리냐 자치 관리냐 이걸 말하죠? 그러면 이것도 어디만 있겠어?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용 비주거용은 있어. 근데 토지는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X 다 적어 끝났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세 가지 내부 시설물 상태 X, 벽면 도배 X, 관리에 관한 사항 X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벽면 도배랄지 내부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다 건물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건물 관한 맞죠? 경비실 건물, 수도 전기 건물, 벽면 도배. 그래서 토지는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토지 서식 끝났어요. 되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있어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성질상 차이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 적어 볼 텐데, 일단 위에 근거 자료는 똑같고, 그 밑에 기본 확인서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임목음 광업재단 공장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되고, 그 소재지, 등기, 등록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뭘 확인해서 기재를 하겠어요? 자, 거기다 적어 빈칸에 등기상 증명서 등. 여기는 대장이 아니라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기재를 하는 거야. 등기상 증명서 등. 임목 등기상 증명서, 광업재단 등기상 증명서 이거 보고 적는다 이 말이야. 등기상 증명서 등 적었어요? 예. 자, 여기는 대장이 아니에요. 표시란이. 그 다음에 그 권리관계는 뭐 똑같고, 그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에 있어요? 그 빈칸에다가 적어. 자, 공장 재단 목록과, 그죠? 공장 재단 목록과, 적었어요? 공장 재단 등기상 증명서. 공장 재단 목록하고 공장 재단 등기상 증명서. 이걸 확인해서 적고,
광업재단은 어떻게 져요? 광업재단 목록하고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똑같아요. 원리는. 광업재단 목록하고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임목은 자 임목 등록원부 들어보셨죠? 임목 등록원부하고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임목 등록원부하고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3번하고 4번 묶어놓으세요. 그 밖의 참고사항. 그 3번하고 4번은 다른 서식에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묶어놓고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백에다 이제 적어. 나머지 다 똑같고, 여백 없는 것들 적어볼게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라고 적었어요.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토지까지 있어. 근데 여기 없어.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없어.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없어요. 토지까지는 있는데 없어. 그 다음에 임목도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가스가 있을 리가?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X라고 적어보세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또 적어. 벽면 도배 있겠어? 벽면 도배도 없어. 있을 리가 없어. 벽면 도배는 건물에만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입지 조건이 있겠어요? 없어요. 입지 조건 X 적으세요. 그 다음 비선호시설이 있을게? 없어. 비선호시설 X.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있어요. 그럼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 있겠어요? 없어. 없는 거 태반이야. 됐죠?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 X. 경비실이 뭐 임무가 여기서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럼 전부 다 X네, 뭐. 전부 다 X죠? 끝났어.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라고. 뭐가 전부? 이게 전부. 그래서 네 가지 서식이 다 끝났어. 그러면 여기 적혀 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조세랄지. 정부에서 세금 칼같이 받아가죠. 그러면 그런 건 냈다 있겠어 없겠어? 권리관계 냈다 있겠어 없겠어? 미공식 원리 냈다 있겠죠? 물건의 표시도 성질만 다르지 다 있겠죠?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지 않는 것은 다 공통점이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서식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이거 말하면 돼.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칠판 보면서. 입지 조건은 이제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도대주 교판. 자, 주거용은 뭐요? 도대주 교판. 비주거용은? 도대주. 토지는? 도대. 없는 걸? 땡 그래요. 땡 그래요. 자, 그러면 연결합니다.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아주 좋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다시 한번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이렇게 한 개 다 암기됐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봐.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입지 조건 완벽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오로지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만 존재한다는 거. 비주거용하고 임목은 없어.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만? only 주거용. only. 오로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벽면 도배 주거용은 둘 다 있죠? 비주거용 오로지 벽면.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어.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는 주거용하고 어디? 비주거용.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도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왜? 건물에만 나오는 거. 근데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까지 있어. 토지까지 이것만 없다는 거.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식 관련 내용이 완전하게 끝났어, 안 끝났어? 그죠? 너무 쉽죠? 눈물 나옵니까? 자, 그러면 눈물 나오기 전에 이제 기출문제집 가져왔나 모르겠네. 그 서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서식 문제가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들어보세요. 이 서식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150페이지. 150페이지 그 7번 한번 봐드릴게요. 7번. 150페이지 7번. 보고 있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옳은 걸 고르라는 게 훨씬 더 힘들겠죠? 자, 대상 물건 이방 건축 문제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 벌써 잘 안 되죠? 아까 건축물 표시란에 있잖아요. 이방 건축물 여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시 한번 서식 봐봐. 아, 진짜. 주거용 건축물에 415페이지 주거용 건축물에 건축물 표시란에 이방 건축물 여부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등기상 증명서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렇지. 봐. 그거 하나 띄어놔 버리니까 이건 또 공부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추경. 이게 세세하게 공부해야 돼. 이방 건축물 여부는 물건은 표시란에 기재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물건은 표시니까 대장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 이래야 맞는 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건 등기상 증명서 아니에요. 자, 2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는 자료 요구사항이라 그랬어요? 누가 네 그랬어요 지금. 날도 더운데 옥상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더 좋아하네. 버린다니까. 아주 더 좋아하네. 버린다니까. 아주 좋았어요. 뭐 이렇게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자, 비선호시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잖아요. 입지조건도 개공이 직접 조사죠. 관리에 관해서 개공이 직접 조사죠. 그러면 자료 요구사항은 벽수 1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 봐, 이거 아까 할 때는 한 것 같아도 막상 연습이 안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직접 조사 직접 조사요.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매매는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습니까? 네. 맞잖아. 이거 아까 적었잖아요. 근데 왜 앞에다가 매매라고 붙였을까? 임대차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출제자가 확실하게 매매라고 넣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정답이고. 임대차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맞죠? 네.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거기까지 맞죠? 네. 임대차 적어야 돼? 아니요. 아, 그게 틀렸네.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이건 생략이 아니라 제외. 봐. 7번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몇 번 문제로 들어가느냐. 자, 거의 7-2 151페이지 7-2번 한번 볼게요. 7-2가 뭐냐면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확인서. 그러면 주택 매매니까 주거용을 말하겠죠. 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해요? 시군조례. 누가 또 도우라 그랬어요. 좋아. 오늘 앞에 그 두 분이 문제네. 아주 좋았어요. 시군조례? 무슨 조례? 시군조례. 시군조례. 시군.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맞죠? 아까 위아래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기억나요? 네. 자,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네. 어디가 나요? 1. 벽수 1mm에서 1.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 또 벽수 1은 애원하는데도 환경 조건 한게 또 못 풀으면 안 돼.
일은 외워놨는데 환경 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일자가 아니네. 그게 환경 조건이에요. 그럼 세부 확인사항 맞죠? 벽수, 일, 미. 세부 확인사항 맞잖아요. 1에 1을.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류 세율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아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는 대충 감 잡았죠? 감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서식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주거용 작성 방법 알고,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쫙 가볼게요. 요약집이 다 돼 있어, 이거. 요약집이 다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이해됐어요? 그럼 확인 설명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4장 파트로 넘어갑니다. 3장입니까? 3장 파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자, 433페이지, 제3장. 중개업 무슨 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여기 파트는 뭐 그렇게 중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 책에 나온 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일단 물건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나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죠? 네. 사도록 만드는 것을 무슨 활동?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그러죠?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433페이지 맨 밑에 2절에 판매 과정이 있어요. 뒷페이지 있는 것은 판매 과정은 뒷페이지 도표를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거기 가운데 칸을 보세요. 고객하고 뭘 확보하라 그랬어요? 물건. 자, 우리는 개공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물건을 확보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개공이 사무소 내놓고 있으면 바로 영업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일단 물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고객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첫 번째죠? 그래 중개를 하지.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준비. 자, 준비는 뭘 해야 돼? 자, 고객이 확보되면 고객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고객 분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을이. 됐어요? 토지냐 건물이냐. 또 건물이면 아파트냐 단독이냐. 또 몇 평짜리 물건을 원하냐.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 걸 미리 다 분석을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네. 왜? 그래야 거기에 맞는 물건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또 예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뭐 한 5억짜리 물건 원하는데 10억짜리 해줘봤자 됐다 않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이 확보되면 물건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물건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 환경, 입지 조건 이런 거 다 미리 분석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그래 고객이 찾아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서 중개를 하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접근. 이게 어프로치 단계군요. 사전 접촉 단계입니다. 고객하고 접촉하는 단계. 이게 접근. 먼근 접근.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접촉하고 나서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 물건 보여주러 가야 돼. 이거 현지 안내 제시.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이것도 세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 안내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건축물을 보여주러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건축물 대장, 등기부, 설계도, 청소도 하게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해놔야 돼. 이런 게 준비 단계고, 안내는 맑은 날 데리고 가야 돼, 비 오는 날? 맑은 날 데리고 가야 돼.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 낮에 데리고 가야 돼. 오래된 건물은? 토요일도? 아니, 좋았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 몇 건 정도만 보여주면 돼? 3 내지 4건이요.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큰 물건은 한두 건. 큰 물건은 한두 건.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보통은 3, 4건. 큰 것은 한두 건. 그러죠? 그럼 평가는 오늘 내가 안내를 잘했나, 잘못했나. 자기 반성 당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클로징 시도합니다. 클로징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이 긍정적이면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순서 알아야 돼.
물건하고 고객 확보, 준비, 접근, 현지 안내 제시, 클로징 시도, 클로징, 간혹 가다가 순서를 바로잡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순서 바로잡으라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먼저 맞춰.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객 분석 들어갑니다. 고객 분석. 그러면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려면 딱 이 고객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고객인지 빨리 판단해서 거기에 대응책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서. 그래서 거기 이건 칠판에 안 적을 테니까 책을 보세요. 고객 분석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우유부단형 찾았어요? 네. 그건 처방전만 알면 돼요. 처방전. 우유부단형은 쉽게 구입의사를 결정한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물건 하나만 제시합니다. 그게 처방전이요. 적당한 물건 몇 개 제시? 그건 알아야 돼. 적당한 물건 하나 제시. 끝. 자, 가격 의식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을 깎아야만 직성이 풀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장에 물건 사러 가서 안 깎으면 좀 찝찝한 사람도 있죠. 그런 고객은 어떻게 돼? 비싸게 불러서 깎아줘? 예. 그게 아니고 자, 가격 형성 이유를 설명해야 돼. 왜 그 물건이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나? 가격 형성 이유. 그게 처방전이요. 가격 형성 이유 설명. 됐어요? 그 다음에 다변 사교용 고객은 뭐냐? 말솜씨하고 붙임성이 너무 뛰어나 고객이. 예, 그래서 개공이 막 빨려 들어가. 그러면 그런 고객은 어떻게 들어야 돼? 그래, 가만 듣고 있다가 다변을 역이용해야 돼. 다변 역이용이 처방전이야. 다변 역이용. 그럼 역이용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물건 팔려다가 오히려 사게 돼.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됐어요? 역으로 쳐야 돼. 됐어요? 아니, 고객이 너무 말을 잘한대. 그 다음에 침묵 방어형. 고객이 물건 사러 와서 팔짱만 끼고 앉아있어. 그럼 같이 팔짱 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때 적으세요. 개공에 대한 불신. 불신을 갖는 경우는 신뢰감 조성. 개공을 못 믿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신뢰감을 조성. 불신한 경우는 신뢰감 조성. 적었어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몰라. 모르니까 질문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럼 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무지, 정보 제공.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보 제공. 개공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경우는 신뢰감 조성.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신과잉형. 고객의 매사에 자신이 넘쳐.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충분한 자료 제시. 무슨 자료 제시? 충분한 자료 제시해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자, 그 다음에 만사 긍정형이 있어요. 이것 보여주면 이것도 좋다. 저것 보여주면 저것도 좋다. 그렇다고 다 사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사봤자 몇 개요? 한 개. 진입학, 의사타진. 즉 진짜 의도가 뭔가. 진입. 진짜 의도가 뭔가. 진입학이 급선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현시형. 이것도 이제 부동산 지식을 내세워서 아는 채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부동산 지식을 내서 아는 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어. 이것도 확실한 자료밖에 없어. 확실한 자료 제시 적어놓으세요. 확실한 자료 제시. 확실한 자료 제시. 확실한 자료 제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과장형. 이건 또 뭐예요? 자신의 소득이나 지위를 내세워서 허세를 부려. 자신의 지위나 소득을 내서 허세를 부려. 나는 뭐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 달 수입이 1억씩 되고 뭐 어쩌고. 그럼 좀 안 이껍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문에 대답. 물어보는 거 대답만 해주면 돼. 대응책이 질문에 대답. 됐어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객이 뭐예요? 논리명은 사람 죽이네. 거래 의사가 있어 없어? 그것도 논리로 다녀. 그럼 이런 고객 어떻게 달아야 돼? 알아서 보내야지. 어떻게 보낼 거예요? 소금. 어떤 소금? 왕소금. 자, 왕소금이 대응책. 됐어요? 예, 왕소금. 자, 왕소금 적어놨어? 진짜로 적네. 예,
그래서 뭐 보통 책에서는 정중하게 보내라 이렇게 하는. 근데 논리로 다니는데 정중하게 보내겠어? 그냥 소금 뿌려가지고. 이거죠. 근데 책에서 뭐 왕소금 쓸 수는 없잖아요. 정중하게 내보내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내보내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다 올리. 아이다 올리가 뭐예요? 자,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래? 그 개념 먼저 보세요. 네 번째 줄, 마지막 줄.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그럼 A가 뭐예요? A. attention, 주목. 자, I가 interest, 흥미. 자, D가 desire, 욕망. 자, A가 액션, 행동.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의 주목을 끌어내야 돼, 안 끌어내야 돼? 그럼 있다는 거 알려야 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쳐서 물건이 있다는 걸 알리는 단계입니다. 광고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흥미 단계에서는 고객이 그 물건을 보고 바로 흥미를 느껴? 아니죠. 뭘 강조해야 돼? 물건의 장점을 강조를 해줘야 돼요. 부각을 시켜주면, 고객이 이제 관심을 가져. 저 물건 괜찮네. 관심 갖죠? 그렇다고 바로 사고 싶은 욕망까지 바로 연결이 돼? 안 돼.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부분 다르죠. 장점 중에서 고객이 무슨 부분? 원하는 부분. 이걸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수익성이 원하는 거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쾌적성이고, 얘들 학교 때문에 그러면 학군이고, 다 다르죠? 그 사람 쉽게 말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지. 그래야지만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액션이 뭐요?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거래계약 체결. 자, 그래서 아이다 올리. 아이다 올리.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아이다. 됐어요? 그럼 아이다 반대는 뭐요? 기다. 또 어르신다. 좋아. 하여튼 아이다. 끝. 그 다음에 오른쪽 셀링 포인트. 이것은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이 경영활동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셀링 포인트예요.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판매 소구점. 그대로 해석하면 판매 소구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 첫째 줄 두 번째 줄 적었어요.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라서. 치드 그레인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어레인 그럼 틀려. 자, 셀링 포인트는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 취득.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2번으로 쭉 내려가서 셀링 포인트 종류 나와 있죠?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뭐가 있어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 네 가지. 이걸 매치해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주택을 가정을 해봐요. 주택이란 것은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 그죠? 설비가 현대적이라는 거. 동선이 합리적이라는 거. 주거가 쾌적하다는 거. 이게 이제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첫째 줄 밑줄 보시면 되고. 자, 경제적 측면은 뭘 강조를 해야 돼요? 가격하고 임료. 가격, 임료, 적정성, 수익성, 뭐 투자 가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거.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온천 발견. 온천 발견 하나 적어 놓아요. 온천도 경제적으로 들어가요. 왜 이게 경제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온천이 발견되면 일단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주변 개발이 될 거고, 땅값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다 경제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매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은 딱 세 가지. 소유권의 진정성. 권리죠, 권리.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공법. 세금 혜택. 세법이야. 세 가지 딱 공부하면 돼요. 법률은
권리, 공법, 세금. 소유권의 진정성, 권리상 하자가 있냐 없냐, 공법상 규제 여부, 세금 혜택, 이런 거 세 가지가 법률. 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인데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떠느냐. 이해되셨어요? 끝.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 3번에 보면 종류별 판매 소급점 나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글만 묶으세요.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농업, 공업용은 생산성, 레저용은 쾌적성과 수익성. 그거 한 번만 봐주세요. 종류별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자, 아무리 셀링 포인트 설명하고 좋은 거 설명해도 고객이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해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사지. 불만인데 누가 사겠어? 그죠? 그래서 그 첫째 줄 아니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가격에 대한 불만은 개별성 동그라미. 가격에 대한 불만은 뭘 강조한다? 개별성. 그 밑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셀링. 뒤바뀌면 안 돼. 가격은 개별성. 부동산 자체는 셀링 포인트. 그러면 직원에 대한 불만은? 아니 그 계곡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소공이나 보조원 너무 버릇없이 군다고 막 고객이 불만을 터뜨려. 잘라버려? 자른다고 불만해도 돼? 앞으로 교육 잘 시키겠다고 설득을 해야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직접 일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 자, 그 책에는 없지만 뭐 계곡에 대한 불만, 직원에 대한 불만, 가격에 대한 불만, 부동산에 대한 불만 이런 거 다 있어요. 해소를 해야 돼.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가격은 개별성, 부동산은 셀링 포인트 이렇게 매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와요? 클로징. 클로징이라는 것은 자 개념 체크하세요. 자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첫째를 두 번째 밑줄거세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자 이 두 가지가 개념. 자 체크하셨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매매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근데 그 클로징 종류가 맨 밑에 두 줄 밑줄 보세요. 무슨 확인법? 자, 점진적 확인법은 부동산은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자, 바로 계약하자고 들이대면 고객이 도망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을 점진적 확인법.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약 전제법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져. 어떻게? 그래. 예, 저거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그럼 집을 비우라 하면 계약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요. 이제 내년에 써먹어봐.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요. 저 내년에 써먹으려고.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자, 영업활동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부분 선결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제목이가 다 뜻이 들어있잖아요.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한다.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한다. 그럼 계약금부터 걸자, 입주일부터 잡자, 계약금 입주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단 비교법이 있어요. 그럼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뭘 강조? 장점을 강조하면 돼. 또 단점 강조하면 도망가겠지? 아, 여러 가지 부동산 비교했고 장점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결과 강조법이 있어요. 결과 강조법은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예금 무엇보다 높다? 이자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라. 은행에 돈 넣지 말고 부동산 투자하라 이 말이야.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그렇더라. 내가 10년간 중개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렇더라. 내년에 개업하더라도 몇 년 중개했다래? 이해됐어요? 지켜본 결과 그렇더라.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아, 그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뭐 경영활동 파트는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거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